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한국 특전사 출신 한도윤입니다. 6년 전 남미 아마존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 저는 다국적 특수부대 생존 훈련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정글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처음엔 그냥 원주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아마존 부족의 족장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활을 다루는 최고의 여전사였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과 저 사이에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달랐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2019년 3월이었어요. 남미 아마존에서 열린 다국적 특수부대 생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한국,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특수부대가 함께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죠. 훈련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정찰 임무를 맡아 혼자 밀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GPS도 제대로 안 잡히는 곳이었죠. 나무들이 하늘을 다 가려서 햇빛도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특전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알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느낌 말이에요. 조용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그 직감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몇 걸음 더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죠.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어요. 그런데 제 머리 위로 화살이 슝 하고 지나갔습니다. 뭐야? 소리를 지르며 총을 꺼내 들었어요. 그때 나무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화려한 깃털을 머리에 단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활을 제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쏠 것 같았거든요. 여긴 우리 영혼의 땅이다. 그 여인이 말했어요. 스페인어였는데 저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군인이야. 훈련 중이었어. 제가 손을 들며 말했죠. 하지만 그 여인은 활 시위를 더 당겼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총을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저는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나는 적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조금 경계를 풀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활은 겨누고 있었죠. 당신은 누구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여인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수호자다. 그 말투가 참 당당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인한테서 적대감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호기심 같은 거요. 훈련이면 왜 우리 땅에서 해? 미안해요. 몰랐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천천히 화를 내렸습니다. 그때 처음 그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구릿빛 피부에 까만 머리카락, 그리고 강인한 눈빛. 정말 여전사 같았어요. 다음엔 조심해. 그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바람처럼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경비를 서던 동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무 텐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가까이 가서 보니 낮에 만났던 그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의무 텐트에서 약을 훔치려고 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잠깐, 이 사람 말 좀 들어보자.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발.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고열이 3일째예요. 우리는 병원에 갈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부족민들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약이 필요해? 해열제. 그리고 항생제.
그 여인이 간절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의무병한테 가서 말했어요. 약 좀 줄 수 없을까? 규정상 안 돼요. 부대 물품이라서요. 그럼 내 돈으로 살게. 제가 지갑을 꺼냈어요. 그때 그 여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죠. 결국 제 돈으로 약을 샀어요. 그 여인한테 건네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칼리나예요. 카라자 부족이. 족장 딸입니다. 족장 딸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진짜 부족의 공주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한도윤이에요. 도윤. 칼리나가 제 이름을 따라 말했어요. 발음이 좀 어색했지만 정겨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칼리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정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칼리나 생각이 났거든요. 자존심이 강해 보이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무릎까지 꿇었던 그 모습이요. 이틀 후였어요. 저는 또 정찰을 나갔습니다. 사실 칼리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죠. 강가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도윤. 돌아보니 칼리나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활을 들고 있지 않았죠. 동생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칼리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보답을 하고 싶어요. 보답은 필요 없어요. 우리 부족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아요. 칼리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이 식물 봐요. 칼리나가 나뭇잎을 하나 따서 보여줬어요. 이건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플 때 씹으면 힘이 나죠. 정말요? 제가 신기해하니까 칼리나가 또 다른 풀을 가리켰어요. 저건 상처에 좋아요. 즙을 내서 바르면 금세 나아요. 그렇게 칼리나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떤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지, 독이 있는 벌레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칼리나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죠. 할머니가요? 네. 우리 부족의 지혜를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저도 칼리나한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저도 칼리나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일어나서 태권도 동작을 보여줬어요.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발차기까지요. 칼리나가 눈을 반짝이며 봤어요. 우와, 정말 멋있어요. 해보실래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저는 칼리나한테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칼리나는 정말 운동신경이 좋았어요. 몇 번 해보더니 금세 따라했거든요. 칼리나는 정말 대단해요. 도윤도 멋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강해요?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자주 만났어요. 물론 비밀스럽게요. 칼리나는 저한테 정글 생활을 가르쳐주고 저는 칼리나한테 태권도와 구조 기술을 알려줬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칼리나한테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처음엔 고마움이었는데 점점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칼리나, 저한테 부족 이야기 좀 해줄래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의 정령과 함께 살았어요. 나무도, 강물도 모든 게 살아있다고 믿어요. 정령이요? 네.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들이에요. 칼리나의 눈빛이 경건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 비슷해요. 우리도 조상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존중하죠. 그 말을 들은 칼리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통하는 거네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훈련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칼리나가 저한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도윤, 내일 밤 우리 부족 축제가 있어요. 축제요? 영혼의 밤이라고 해요. 1년에 한 번 조상들과 소통하는 날이죠. 그런 중요한 날에 제가 가도 될까요? 족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분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칼리나가 저를 부족에 소개했다는 거요. 다음 날 밤 칼리나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깃털 장식과 구슬 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칼리나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도윤도 우리 옷을 입어보세요. 칼리나가 준비해온 부족 의상을 건네줬어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조끼와 바지였죠. 부족 마을에 도착하니 정말 신비로웠어요. 큰 모닥불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북소리가 쿵쿵 울렸거든요. 저분이 우리 족장님이에요. 칼리나가 가리킨 사람은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칼리나와 눈빛이 비슷했죠. 족장님이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셨어요. 딸을 도와준 고마운 친구군요.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제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족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춤춰요. 축제가 시작됐어요. 북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칼리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함께 춰요. 저는 춤을 잘 못해요. 괜찮아요. 마음으로 추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불꽃 주위에서 춤을 췄어요. 북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사람들의 함성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몸이 리듬에 맞춰지더라고요. 마치 정말로 정령이 저를 이끄는 것 같았어요. 칼리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저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축제가 끝나고 칼리나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강가였는데 달빛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윤, 저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칼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칼리나한테 할 말이 있어요. 먼저 할게요. 저는 도윤이 좋아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칼리나를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칼리나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달빛 아래서 저희는 첫 키스를 했어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도윤 대위 상부에서 연락 왔어요. 통신병이 저를 불렀어요. 네, 뭔데요? 대위님이 원주민과 접촉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래서요? 즉시 본국으로 복귀 명령입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칼리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칼리나를 만났어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칼리나, 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갑자기요? 왜요? 명령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칼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제 다시 올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힘들 거예요. 칼리나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부족 원로들이 화를 내셨어요. 외부인과 너무 가까워졌다고요. 그래서요?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더 가슴이 아팠어요. 저 때문에 칼리나가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미안해요, 칼리나.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칼리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도윤을 사랑한 건 제 삶의 자부심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저도 칼리나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아침까지 함께 있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거든요. 아침이 되어 헬기가 왔을 때 칼리나가 저를 배웅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했죠. 헬기가 떠오르면서 칼리나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칼리나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랄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UN 원주민 문화포럼이 열립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칼리나도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참가자 명단을 보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칼리나 카라자, 아마존 카라자 부족 대표.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칼리나가 한국에 온다는 거잖아요. 포럼이 열리는 날 저는 코엑스에 갔어요.
혹시 칼리나를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행사장에 들어가서 둘러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발표하고 있는 칼리나를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부족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칼리나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칼리나. 칼리나가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윤? 정말 도윤이에요? 네, 저예요. 칼리나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칼리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정말 꿈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칼리나한테 서울을 구경시켜줬어요. 명동, 인사동, 한강. 모든 곳이 칼리나한테는 신기했죠. 와, 이 빌딩들 정말 높아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칼리나가 감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저런 집에 살아요? 아니에요. 저런 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칼리나가 생소한 단어를 되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인사동에서는 한복을 입어봤어요. 칼리나가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이 옷 정말 우아해요. 칼리나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한강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먹었어요. 치맥이라고 하니까 칼리나가 신기해했죠. 한국 사람들은 강에서 이런 걸 먹어요? 네, 우리의 문화예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게 보낸 일주일이 꿈 같았어요. 하지만 칼리나는 곧 아마존으로 돌아가야 했죠. 저도 같이 갈 수 없을까요? 도윤은 한국에 있어야 해요.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칼리나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실 저한테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무슨 제안이요? 한국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연구원으로 일하자고 했어요. 정말요? 네. 1년 계약이에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칼리나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칼리나가 한국에 머물게 되면서 저희 관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먼저 저는 군대를 전역하기로 했어요. 칼리나와 함께하려면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했거든요. 도윤, 저 때문에 군대를 그만두는 거 아니죠? 칼리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원래 전역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반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칼리나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게 말했죠. 전역 후 저는 산불 특수진화대원이 됐어요. 특전사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칼리나는 서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정말 빨리 늘었죠. 도윤아, 이 단어가 뭐야? 뭔데? 사랑해. 칼리나가 수줍게 말했어요. 한국어로 하니까 더 설렜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1년이 지나고 칼리나의 연구 계약이 연장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도윤아, 나 한국 사람 되고 싶어. 정말요? 응. 한국이 너무 좋아. 그리고 도윤이도 있고. 그렇게 칼리나는 귀화 절차를 시작했어요. 정말 복잡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름도 바꿔야 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한국 이름을 갖고 싶어요. 그럼 뭐로 할까요? 한칼리나. 어때요? 정말 좋아요. 귀화 허가가 나온 날 칼리나가 울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축하해요, 한칼리나 씨. 제가 정중하게 인사하니까 칼리나가 웃으며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프로포즈할 때가 왔습니다.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칼리나야. 응.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를 꺼내 보이니까 칼리나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네. 네. 물론이죠. 칼리나가 울면서 안겼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은 한국 전통 혼례로 했어요. 칼리나가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칼리나 아버지인 족장님이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딸을 잘 부탁합니다. 족장님이 절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답례했죠. 혼례식에서는 한국 전통과 아마존 전통이 만났어요. 패백도 드리고 부족 축복 의식도 했거든요.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춘천에 정착했어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고 칼리나가 말했거든요. 여긴 정말 아마존 같아요. 소양호를 보며 칼리나가 말했어요. 그래요? 응. 물도 맑고 공기도 좋아. 춘천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저는 강원도 산불진화대에서 일하고 칼리나는 온라인으로 연구를 계속했죠. 그리고 1년 후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도윤아. 왜?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칼리나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우와, 정말이에요? 저도 너무 기뻐서 칼리나를 안고 돌았어요. 10개월 후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한무리로 지었죠. 무리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무리라는 뜻이에요. 아마존어로는 생명을 의미하죠. 칼리나가 설명했어요. 아,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무리는 정말 건강하게 자랐어요. 한국 문화와 아마존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랐죠.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아마존 명절에는 부족 의식을 했어요. 무리야, 이건 할아버지 나라 춤이야. 칼리나가 부족 춤을 가르쳐 줬어요. 엄마, 재미있어요. 무리가 열심히 따라했죠. 저도 무리한테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아빠, 이것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무리는 태권도와 아마존 부족 무술을 모두 배웠어요. 정말 특별한 아이였죠. 지금 무리는 5살이 됐어요. 한국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부족 언어까지 3개 국어를 해요. 아빠, 엄마는 어디서 왔어요? 엄마는 아마존에서 왔어. 아마존이 어디예요? 아주 멀리 있는 정글이야. 나무가 정말 많은 곳이지. 저도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같이 가자. 가끔 칼리나와 그때를 돌아보며 이야기해요. 만약 그때 화를 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아마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후회해요? 전혀요. 도윤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날 아마존에 가지 않았다면 칼리나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때로는 문화 차이로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도윤아, 우리 부족은 이런 때 이렇게 해요. 그래요? 한국은 좀 달라요. 그럼 둘 다 해봐요. 그렇게 저희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칼리나는 지금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과 아마존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요. 저는 여전히 산불진화대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위험한 일이지만 사람들을 구하는 보람이 있거든요. 도윤아, 조심해요. 출동할 때마다 칼리나가 걱정해줘요. 걱정 마요. 무리와 칼리나를 위해서라도 꼭 돌아올게요. 그렇게 약속하죠. 얼마 전에는 칼리나 아버지이신 족장님이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손자를 보러 오신 거죠. 무리야, 이분이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무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족장님이 정말 기뻐하셨죠. 이 아이가 우리 핏줄이군요. 네,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족장님이 무리한테 부족의 역사를 들려주셨어요. 무리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할아버지, 저도 정글에서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젠가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무리가 두 문화의 자산을 모두 갖게 된 거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넓은 아마존에서 칼리나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확률이 낮은 일이겠어요. 하지만 만났고 사랑했고 지금은 가족이 됐습니다. 사랑은 정말 국경도 문화도 넘나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죠. 칼리나한테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짜 전통은 고집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리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정말 기대돼요. 아마 저희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가끔 무리가 물어봐요. 아빠, 사랑이 뭐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줘요. 사랑은 서로 다른 걸 이해하는 거야.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사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무리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무리한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헤어짐의 아픔도 있었고 재회의 기쁨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리나도 저도 끝까지 서로를 믿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만나면 놓지 마세요. 비록 힘들어도 끝까지 노력해보세요. 저희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겁내지 마세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부한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칼리나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고 더 큰 사랑을 알게 됐죠. 지금도 칼리나가 무리한테 아마존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요. 그 옛날 정글에서 화를 겨누던 여전사가 이제는 따뜻한 엄마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든든한 아빠가 되어 있고요. 사랑은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총과 활이 대치했던 그 순간에서 시작된 저희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세요. 저희처럼 멋진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